여러분들의 하루는 안녕하신가요? 전 내 멋지게 살고 싶은 30대 여성이에요. 남들에게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평범한 여성입니다. 문득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멋진 분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저도 제가 겪은 일을 한번 풀어내면서 훌훌 털어버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답니다.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났어요. 너무 철없기도 했고 아무것도 모르기도 했던 저는 그저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았답니다. 가정 환경도 불우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을 하루하루 만나면서 푹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나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학교도 다니지 않는 저를 시댁에선 크게 반대를 했고, 지금 같았으면 그 마음을 꺾기란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무작정 결혼이라는 걸 밀어붙였죠. 대학도 안 나온 네가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할 것 같니? 우리 아들이 잠깐 지금 뭐가 쉬어서 그런 거지. 네가 가당키나 하냐고. 어머님,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어머님이랑 준성 씨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잘한다고 되냐고 이게.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니까짓 게. 하여튼 너랑 준성이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미래랑 저 허락해 주세요. 미래한테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아빠 없이 컸잖아요. 네? 너랑 얘랑 같니? 너 얼마나 신세를 망치려고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얘랑 결혼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제 가정 형편과 대학을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며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반대하셨고, 사실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던 찰나 남편의 집이 부도가 났어요. 부동산 업을 하고 계시는 시댁은 잘못된 계약건과 더불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업이 기울자 시어머니 또한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때다 싶어 결혼을 밀어붙였고요.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지쳤다는 듯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딱히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많이 양보해서 내린 결론이었죠. 저도 남편의 집안을 보고 선택한 결혼이 아니라 남편을 보고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좋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너 반대할 이유도 딱히 많이 없을 거야. 지금 상심이 크시긴 한데 그래도 나랑 네가 옆에서 힘이 되드리면 낫지 않을까? 지금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 너랑 내가 힘이 되드리자. 우리가 힘이 될까? 어머님 가뜩이나 마음에 안 좋은데 나 보시면 더 화나시는 거 아니야? 사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엄마 잘 알잖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의지가 되게 해드리면 널 다시 보실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한편으론 철이 없다고 느꼈지만 내가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싶은 게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어려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이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더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의 말에 그대로 용기를 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진 어머님께 제가 막상 얼굴을 디밀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저를 보면 혈압이 오를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어머님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친절은 아니었고요. 준성이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네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고 뭐 할 건지 생각은 해봤니? 아니 너희 친정은 너 공부시킬 형편이 아예 안 되었던 거야? 참, 아유, 말해봤자 뭐하니? 어차피 이미 허락한 결혼 두고두고 살면서 다 갚아라. 결혼하고 공부 좀 해볼까 해요. 짬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 준성 씨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공부? 너 괜한 학비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서라. 그럴 생각이면 공장이든 뭐 마트 캐셔든 닥치는 대로 해. 알겠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네가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꼴은 못 봐.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하란 말이야. 뭐든 내 말 명심해. 시어머니는 결혼 전 저에게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무래도 사는 형편 때문에 말이에요. 전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고 저 역시도 그럴 생각이었기에 시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일을 해서 얼른 시댁을 일으키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참 순수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가의 형편 때문에 호화스러운 결혼식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정식 부부가 되었고 전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도와 부동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라도 시작해서 그래도 어머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처음 반대했던 그 모습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뭐 하나 하더라도 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저 깔보고 무시했고 전 시어머니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가 공부한다고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데. 그리고 나 같은 베테랑들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침체기인데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자격증을 딴대? 참나. 준성이가 이거 따라고 하냐? 너랑 성격적으로도 안 맞아. 그래도 어머님 도와서 뭐라도 하려면 자격증부터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빨리 어머님 다시 부동산도 시작하죠. 내가 부동산 시작해도 너랑 할 것 같니? 참 꿈도 야무지다.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어? 너랑 준성이 결혼 허락한 건 그냥 준성이가 널 하도 좋아하고 나도 우리 아들 눈에서 눈물 뺄 바엔 그냥 시키지 않은 마음으로 시킨 거니 오해하지 마. 알아요. 그래도 부동산 공부하다 보니까 저랑 적성에 맞는 것도 같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아주 이게 나를 보더니 보는 눈만 높아져서. 마트 캐셔나 공장 들어가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으라니까 허튼 짓 하고 있네. 시어머니는 늘 차가웠어요. 저도 처음엔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머님에겐 통하지 않자 점차 포기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꿈이 생겼죠. 부동산 자격증을 따자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갔어요.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을 따면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자격증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하자 남편은 저에게 이제 빨리 취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늘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터라 취직이 너무 하고 싶었고 나이도 어리고 상대적으로 자격증이 있으니 취업은 수월했어요. 그래도 시험에 붙어서 다행이다. 그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취직해야지. 그래야 경력도 쌓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곳저곳 이력서 넣고 있어. 그래도 연락은 자주 오는 것 같아. 어머님은 부동산 언제 다시 시작하신대? 그건 모르지.
아무래도 조만간 하실 것 같긴 한데 자금이 부족해서 뭐 당장 다시 차리시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빨리 도와드리자. 엄마가 평생 나만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해하지? 혹시라도 싫으면 얘기해. 아니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라곤 하는데 그래도 잘 헤쳐나가 봐야지. 걱정하지 마. 잘할 거니까. 남편은 저에게 같이 돈을 벌어서 어머님을 도와주자고 했고 전 흔쾌히 허락했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아무리 쌀쌀맞은 시어머니이지만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어머님이 어렵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도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일을 알아보기 시작할 즈음 남편도 갑자기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며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이제 네가 취업할 거고 나도 아무래도 미래까지 본다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 그만뒀어. 어때? 어? 갑자기? 아니, 그래도 어머님도 일을 안 하시는데 내 벌이로는 좀 빠듯하지 않을까?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걱정 마. 우리 집엔 이런 피가 흐르고 있어서 분명 한 번에 붙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네가 좀만 고생해줘. 남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믿어준 만큼 저도 믿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력을 쌓기 위해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부동산 관련 많은 일들을 배웠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전 일을 배워나갔고 나이도 어렸지만 정말이지 시기 좋게도 매번 좋은 손님들을 만나고 좋은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저를 참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본급의 인센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늘 인센티브로 사회 초년생의 월급 이상을 벌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자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무시할 것 같다며 또 화를 내더군요. 그냥 시어머니는 저라는 사람이 못마땅하고 싫은 거라고 확실해져만 갔어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너 준성이 밥은 잘 챙겨주고 다니는 거니? 아무리 일이 있어도 그렇지 내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때는 집안일이랑 일이랑 딱딱 미스 안 나게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한 가지만 할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내 말이 틀리냐? 아침부터 계약건이 많이 있어서요. 꼭 계약을 해야 하는 거여서 제가 요즘 들어 미처 신경을 못 쓰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부동산 일해봐서 아시잖아요. 무조건 고객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걸. 그래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참 잘 아시는 분이. 뭐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이게 어디 이제 좀 이 어깨에 발 좀 뒤졌다 하는 애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지금 잠깐 쉬고 있다고?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네가 언제까지 거기 회사를 잘 다닐 것 같아? 다 시기를 잘 타서 그래, 알아? 뭐 없을 것 같으니라고. 준성이 자격증만 따봐. 니까지 거보다 훨씬 많이 벌지. 너 기세등등 하지 말아라. 넌 아직 멀었어. 알겠니?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고 전 여기 일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말씨름할 힘도 없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을 알았고 순간 고민이 되더군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제서야 내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덜컥 임신을 해서
혹시나 경력이 단절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이렇게 생각한 게 무색할 만큼 회사에서는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면서 임신이란 큰 이슈도 쉽게 받아들여 주셨던 거죠. 전 2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은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얼른 이 일을 신랑한테 알려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다행히 회사에서도 배려 많이 해주기로 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긴 어때? 임신? 좋지 뭐. 그래도 너무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 빨리 생긴 거 아닌가? 너 나이도 어린데 괜찮겠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난 엄마가 없이 커서 내 아이가 생기면 진짜 꼭 엄마의 빈자리를 다 채워줄 거야. 너무 기대되는걸? 그래 뭐 네가 좋아하면 된 거지. 어쨌든 축하해. 엄마한테도 천천히 얘기하는 걸로 해보자. 엄마도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 그리고 나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건데. 어쨌든 알겠어. 뭐 우리한테 온 축복이니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생각보다 남편은 저의 임신 소식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약간 기운이 빠졌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시어머니에겐 알리지 않았지만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전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웬 여자분이 오셔서 오피스텔 자리를 보고 싶다고 하길래 같이 자리도 보여드리고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손님이 계약한다는 말에 들뜬 마음에 오피스텔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남자친구랑 동거할 집이거든요. 일단 바로 설명할게요. 신축이라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머, 그러세요? 다른 곳 더 안 봐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같이 사실 거면 여러 군데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요, 딱 좋아요.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곧 결혼도 할 거라 일단 이 정도 크기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시원시원하게 계약을 바로 한다는 말에 얼른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어요.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이렇게 계약도 일사천리로 잘 되고 나니 뱃속 아기가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고 난 뒤에 시어머니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니 시어머니는 당장 애를 지우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해 있었고 황당하더라고요. 애 지워라. 아니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임신이냐? 지금은 일하면서 네가 우리 집을 일으켜야지. 애 낳을 군번이나 돼? 애를 지우라뇨. 어머님 손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당신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엄마 말도 맞지 뭐. 사실 당신이 돈 벌어도 당장 애 낳고 일을 쉬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잖아. 엄마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나도 공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애를 키워? 우리 형편도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렇다고 애를 지우라고 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니? 어머님, 저 애 못 지워요. 너무들 하네요, 정말. 어떻게 본인들이 핏줄을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불륜해서 가진 아이도 아니고 축복받아야 할 아이인데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남편은 난감하다는 듯이 본인 엄마만 쳐다봤고
시어머니도 머리를 어떻게 굴릴까 고민을 하며 생각이 잠긴 듯 보였어요. 가족의 불우함으로 자란 저는 이런 상황까지 겹치게 되니 아이한테 극도로 미안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태어나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더욱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렇게 아이를 지키며 열심히 일을 해나갔어요. 일을 하면서 바쁘고 힘든 날들도 많았지만 아이와 만남의 순간을 떠올리며 기쁘게 일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많이 느꼈지만 태어날 아이를 보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도 많이 느꼈어요. 요새 외박도 많이 하고 공부하느라 바쁜 거야? 당신 아무리 바빠도 외박하는 일은 없었잖아. 요즘 미묘하게 이상해? 뭐가? 그냥 바빠서 그래. 피곤하기도 하고, 너도 공부해봐서 알잖아. 얼마나 예민한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스트레스 받게. 그래, 너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 남편한테 따지고 들려거든 이리고 뭐고 다 때려치워. 여자가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아니요, 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희가 요새 바쁘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아우, 두 분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됐어, 여보. 알겠으니까 저녁이나 먹을 준비해.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아주 저것이 우리 먹여 살린다고 유세지 유세야. 나 때문에 부동산 공부하게 되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편에게 공부에 대해 물어볼라치면 어머님은 저의 대화를 차단하셨어요. 저도 뱃속 아이 때문이라도 싸우고 싶지 않아 애써 화를 삼켰고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나날들이 이어졌고 임신 내내 단 한 번도 남편의 케어를 받지 못한 채 임신 기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그때 당시엔 저조차도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따질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나오면 내가 아는 남편은 무조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을 때였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탓인지 저희 아이는 예정일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와보지조차 않아서 서럽더라고요. 아니, 형부 어떻게 와보지도 않아? 너무 갑작스럽게 애가 나왔다지만 진짜 너무한다. 언니 괜찮은 거야? 가뜩이나 언니가 가족이 누가 있다고. 이런 날엔 더더욱 있어줘야지. 그 시어머니는 왜 또 안 와? 지 손주 안 보고 싶은가 보지? 아우 답답해. 뭐 그런 집안이 다 있어? 갑자기 애가 나왔으니까 뭐 바쁘겠지. 조리원 끝나면 실컷 볼 텐데.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이모가 최고네. 지혜 태어나는 거 말고 바쁜 게 뭐가 있어? 언니도 하여튼 진짜 답답하다. 어쨌든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아기 너무 예쁘더라. 다행히 동생이 옆에 있어줬고 전 퇴원 후 아이와 함께 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신랑은 바쁘다는 전화만 할 뿐 딱히 아이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조리원에서는 저 아이 케어가 제일 중요하니 전 아이와 제 몸 회복에 힘을 쓰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아이를 낳았다며 저와 친하게 지낸 사수 언니가 조리원 방문을 해주었더라고요. 오랜만에 회사 사람도 만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었고 사수 언니는 이런 얘기하는 게 미안하다며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혼절할 뻔했지만 이제서야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더군요. 전 애써 그 사수 언니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을 하며 언니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예정날보다 하루 더 앞당겨서 아이와 함께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댁에 도착하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드릴 말씀 있어서 온 거니까 당장 이 문 열어요. 안 그러면 저도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열라고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었고 집에 도착해서 안방에 가보니 남편은 이미 짐을 빼고 없더라고요. 네, 사실 사수 언니가 해줬던 얘기는 몇 달 전 제가 계약한 그 오피스텔 손님이 제 남편의 내연녀라고 했습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모든 게 다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갑작스레 식어버린 남편의 마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던 시어머니까지 한통속이었어요. 사수 언니는 우연한 계기로 그 상가 건물 CCTV를 보다가 제 남편을 계속 발견했고 그 여자와 허리에 손을 두르는 모습,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부 계속 보았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끼는 동생이니만큼 저에게 가감없이 얘기를 해준 것이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이 벌벌 떨렸지만 이제서야 모든 앞뒤가 착착 맞기 시작하더군요. 저 다 알고 왔어요. 준성 씨 이미 살림까지 다 차렸던데요?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죠?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알면 됐다. 그렇게 눈치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진작 너흰 헤어졌어야 해. 준성이도 너랑 결혼하겠다더니 뭐 얼마 못 살고 그새 저렇게 마음 편한 거 봐라. 너희는 애초에 짝이 아니었어. 알겠니? 나 원망 마라. 너네 인연이 여기일 뿐인걸. 그리고 지금 준성이가 만나고 있는 애 얼마나 능력 있는 애인 줄 아니? 너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네가 그냥 깨끗하게 포기해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가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 역시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을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은 단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제가 순순히 두 손에 이혼 서류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처음 보여주는 미소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곤 곧 화색이 돌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고 하시며 말이죠. 그 미소를 보니 정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왜? 넌 게임이 안 되겠냐? 그래, 잘 생각했다. 뭐 지저분하게 끝낼 일 있니? 너 가족도 없으니 그애 벗삼아서 살렴. 우리 준성인 깨끗하게 놔주고. 이미 새 살림 차리네. 닷해서 뭐 할 거야? 그냥 네 복이다 생각해. 알겠니?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니 진작에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인데. 애도 네가 키워. 우리 준성이 혹 달리면 되겠니? 기어이 낳지 말란 거 네가 낳았잖아. 시어머니의 기쁜 음성 사이로 뒤이어 제가 가져온 노트북을 켜서 보여드렸어요. 조용히 그 기쁜 얼굴 앞에 노트북을 들이미니 그 어머님 얼굴이 굳으시면서 오금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우습던지 전 그 자리에서 깔깔대고 말았답니다. 아주 고소했거든요. 왜 갑자기 굳었네?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줄 알았어? 아니 이혼은 할 거야. 근데 당신이랑 그 새끼 가만 안 둬. 당장 전화해서 내 앞에 오라고 해. 내가 어떻게 족치는지 보여줄 테니까. 감히 날 능멸해? 봤지 여기 노트북에 상간녀랑 당신 아들 버젓이 오피스텔 들락날락하는 CCTV. 그리고 이 집 내가 계약 성사시킨 거야. 몰랐나? 이미 결혼할 거라고 하는 녹취까지 다 되어 있고 당신 아들 빼박에 불륜남이 돼버렸네.
조용히 이혼시키려고 했다가 큰 싸움 나게 생겼어. 이제 나도 안 참아. 우리 딸 내가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장 불러다가 지금 내 앞에 무릎 꿇리란 말이야. 안 그럼 나도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제가 악을 쏟아내자 일단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허겁지겁 집으로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하루 먼저 퇴원했냐며 묻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가증스러워 뺨따기를 날리고 그 집에 있던 물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뿌려댔습니다. 제가 물을 뿌리고 난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세상 물벼락을 맞아대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참 그 꼴도 우습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번데 없이 크니까 하는 짓도 아주 천박스러워서? 너 지금 나한테 물 뿌린 거야? 이년이? 여보, 진정해. 아니,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좀 진정하고 자기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몸조리? 네가 내 몸조리 생각했으면 이랬겠니? 나 이판사판이야. 무서울 것도 없어. 두고 봐. 네 거 다 뺏을 테니까. 그리고 니네 연놈들 동네에서 얼굴 못 들게 하고 다닐 줄 알아. 알겠어? 어디서 뻔뻔하게 날 능멸하고 무사할 줄 알아? 하여간 애미나 아들이나 인성은 똑같아요 아주. 어디 한번 이제 너네 망신당할 준비나 해.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할 줄 몰랐지? 전 선전포고를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어요. 동생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일단 제가 할 것은 법적으로 응징하고 최대한 얼굴 못 들게 망신 주는 것밖에 없었으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사수 언니가 가져다 준 CCTV 파일이며 그때 그 고객과 계약할 당시 녹취본이 다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이대로 변호사님에게 갖다 드렸고 변호사님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친권 양육권 또한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싹 다 걸어 주었어요. 그리고 전 또 하나 추가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의 위자료였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시집온 애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너 진짜 많이 컸다. 아주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갈 데 없던 걸 받아줬더니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네. 너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아들이 바람난 건 너 탓인 거야. 알겠니? 애 낳으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지 몰랐네.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바람이 내 탓이라고? 당신 아들 교육 그렇게 시킨 본인 탓을 해야지. 어디다 대고 내 탓이래? 그동안 내가 이래서 생활비 된 건 생각 못하고 복에 겨운 소리하고 자빠졌네. 선처 없고 용서 안 해. 어디 한번 위자료 탈탈 털려서 정신 단단히 차리게 해줄게. 어리고 아무도 없다고 무시했지? 이제 무서울 거 없는 엄마라 이거야. 알겠어? 어디 한번 그렇게 주둥이 터는 거 법정에서도 해보시지요. 어떻게 되나? 제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는 혈압이 오르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져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도 저에게 연락이 와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유부남인 걸 몰랐다나 어쨌다나. 아니 전 진짜 유부남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이거 다 기록에 남을 텐데, 네? 제발요. 그건 내 할 바 아니죠. 그리고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다 가지고 있어. 어디서 위자료 안 내려고 수작질이야?
당신들 그렇게 행복할 땐 난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뒤통수 맞았는데 나보고 치아해달라고? 당신이랑 불륜한 불륜남을 원망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난 하던 대로 모든 걸 진행할 테니까. 아주 다 끝장날 줄 알아. 너희 셋 모두. 능력이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뻔뻔한 놈이었네. 내가 진짜 못 살아. 괜히 유부남을 건드려선. 남자 나 때문에 인생이 이게 뭐야. 그렇게 소송은 계속되었고, 아이를 낳고도 한 번도 오지 않은 것, 조리원에도 와보지 않은 것들이 계기가 되어 양육권 친권을 박탈당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작이 되었던 거죠. 결혼하고 일을 시작한 뒤 이 집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3천만 원이라는 법적 처벌이 떨어졌어요.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이혼을 취하해달라고 저에게 빌더라고요.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은 남편은 오갈 데가 없어졌고 그마저 저를 붙잡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주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나 봐. 우리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그 여자랑 깨끗하게 정리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너한테 모질었어.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해줘. 우리 애도 있는데 우리처럼 애도 한부모 가정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네가 참아주라. 제발 부탁할게. 너한테 못할 일이지만 진짜 딱 눈 좀 감아주라.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건 네가 결혼 전이나 결혼 초에나 나한테 잘해준 거 그거 하나 보고 참았어. 근데 난 바람은 못 참아. 그리고 너네 엄마 그 뻔뻔한 태도 이제 질린다. 엄마 없이 자라서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했는데 너희 엄마한테 난 어쩌면 떼놓을까 하는 그런 천덕꾸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지. 이제 끝이야. 난 새 출발할 거야. 알겠니? 지겨워. 네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모진 말 하지 마. 내가 네 마음을 모를까 봐 그래?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네. 언제적 얘기를 해?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알겠니? 이제 나락 한번 타봐. 1년이 좀 안 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증거물들이 명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결국 둘은 작은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가야 했답니다. 그리고 전 좋은 집을 구해 딸아이와 살 집을 마련하였고 6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을 하여 일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조금 더 자유로운 게 낫겠다 싶어 드디어 부동산을 하나 차렸어요. 처음에는 경기를 좀 타다가 이게 천직인지 몰라도 정말 부동산 하기를 잘했다 싶을 정도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점은 눈으로 보고 부동산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해준 것,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인생이 달라진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딸아이가 6살이에요. 심적으로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엄마가 되는 게 뭔지 그렇게 약하고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된 이후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답답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뭐든지 진취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바뀌게 된 다음부터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현실에 낙담하지 마시고
앞날을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